실전 매매 최고 수의 길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장 지수 양대 지수가 혼조 양상입니다. 보합권에서 혼조고요. 코스피는 강보합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SK이노베이션, DB하이텍 급등 나타나고 있고요. 제약주가 전체적으로 강한 모습입니다. 상대적으로 반도체 2차 전지는 혼조 양상이죠. 특징 어떻게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해외 선물 양호의 국내장 양호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근데 사실 뭐 지금 신고가를 뚫어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특별히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 일단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최근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나스닥만큼 지금 세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되게 좋은 모습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지수가 세게 갈 때는 이제 어떨 때는 전체적으로 다 갈 때가 있는데, 최근에 지수가 세게 가는 거는 이제 시총상이 외국인 선호주 플러스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섹터별로 이제 순환매 나오면서 갔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개인들이 만족스럽지는 않을 텐데, 이런 장이 있어야 이제 바닥에 있는 주식이 올라가는 장이 오는 거기 때문에 뭐 나중을 생각하면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 장은 우리나라 신고가 뚫어놓은 거 기세 이어서 그냥 적당하니 내가 봤을 때는 눈치 보기 정도, 그죠? 예, 그런 정도 흐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또다시 이게 이제 나스닥이 위로 올라갈수록 여기 보면 선이 좀 많이 막 겹치죠, 여러분? 이 나스닥도 뭐 항정없이 매일같이 올라갈 수는 없는 거니까 요런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장은 제약주, 그 다음에 뭐 선별 반도체, 2차 전지 등 강세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요. 요점은 그거예요. 시총 상위와 전체 중심 섹터 위주로 일단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를 내가 시간이 부족해서 자꾸 얘기를 못하는 게 있는데, 자동차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방산 등, 요새는 움직이는 주식이 되게 많습니다. 제한된 수급에 움직이는 주식이 되게 많다 보니까 소외받는 게 소외받는 거라는 것도 꼭 인지를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본론으로, 제약주도 지금 보면 기존에 세게 올라갔던 제약주보다는 중급 제약주가 먼저 움직임이 좋아요. 항상 제약주가 움직임이 좋을 때 이종복이가 쓰는 말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제약주 쪽은 어떤 명분과 모멘텀을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가벼운 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센 게 움직이는 건데, 셀트리온은 먼저 움직였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들이 제약주를 공략할 때도 이게 좀 정해놓고 있어야 돼요. 셀트리온이 어쨌든 6월 초에 먼저 움직였다가 셀트리온은 조정을 받는 틈을 타 이제 또 유한양행이나 이 시간에 자주 얘기하는 게 레고캠바이오인데 리가캠으로 바뀌었어요. 이것도 우리는 이름이 바뀌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잘 가죠. 근데 이게 잘 가기 전에는 이 박스권에서 움직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셀트리온을 저점 매수할 거냐, 아니면은 지금 잘 가는 중형급을 할 거냐, 이런 걸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건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 달라지니까. 중요한 거는 제약주가 최근에, 이건 특징주, 바이넥스마 이런 것들 보면 거래가 막 실리죠, 여러분? 이렇게 거래가 실리면 주가는 잘 간다라는 뜻이에요. 다만 이건 특징주입니다. 뭐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는 야간 방송이라는 걸 2주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한 번씩은 짚어줘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에이프릴 바이오도 있고 지노믹트리도 있고 움직임이 좋은 제약주들 많고 다 순환매로 움직인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별 반도체인데, 사실은 이게 개별 재료 보유주라고 하는 게 맞는데 섹터가 이제 반도체 섹터에 있으니까, 보세요 여러분, 동부하이텍이 오늘 15%씩 급등하잖아요. 갈 주식은 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리고 아침에는 주성이가 또 세게 가다가 밀렸는데, 이렇게 고점에 떠 있는 주식의 특징은 올라갈 때 따라가면은 뒤통수 맞지만은
이렇게 저점에서 치고 올라가는 종목은 추세가 더 강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DB 하이텍의 추세를 좀 볼 필요가 있어서 얘기해 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예요. SK 이노베이션도 이번에 지금 계속 합병 이슈 해갖고 오늘 기사가 나오는데 하루에 거래가 좀 너무 많이 터지는 점은 있습니다만 주가가 되게 많이 밀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신고가를 가고 신고가를 견인한 하이닉스, 뭐 자동차 이런 종목들이 보다시피 이격이 좀 떠 있죠. 그러니까 현대차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수는 저는 반대입니다만 이렇게 이격이 떠 있다 보니까 이쪽이 가기는 역부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가 받쳐줘야 되는데 이 받쳐주는 지수를 주변 반도체나 아니면은 2차 전지나 이렇게 주변에 있는 시총상위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으면서 받쳐주면 체감도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시총상위권에 있으면서 올라갈 때 이렇게 SK 이노베이션이 17% 올라가는 것보다는 LG화학,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SK 등 전체적으로 2차 전지 향의 주식들이 한 3, 4%씩 한 3% 플러스 마이너스씩 움직이는 게 훨씬 좋은 거죠. 일반인들 체감에는. 그렇지만 시장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삼성 SDI도 이 종목이가 뭐 긍정으로 얘기하고 그러는데 SK 이노베이션이 저런 식으로 어떤 이슈가 생기고 기사가 나온다라는 걸로 보면 삼성 SDI에도 뭐 어떤 기사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겠죠? 이 거래량 패턴을 보면 분명히 이것도 뭔가가 있거든요. 다만 어쨌든 지금 보면 반도체든 2차 전지든 그쪽 섹터, 그쪽 과에서 어떤 이슈가 생긴다는 거죠. 이 시장의 흐름 자체가. 그래서 지금 오늘장 특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수 신고가에 이제 적게 올라간 종목들 중 개별 재료를 동반해서 급등세가 나오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시장의 차별화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렇게 지수가 코스피 신고가를 가게 되면서 좀 부진했던 소외됐던 종목 가운데 재료를 동반하는 종목들의 급등이 나타난다는 것은 분명히 또 이 소외된 종목에 대해서 시장에 관심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가면 갈수록 지수는 스트레스 쪽으로 가긴 가는 건데 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387 돌파 384 지지 체크고요. 내일 미스터 진단 다음 주 전략 좀 살필 필요는 있지만은 사실은 내일도 그렇게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지수는 그냥 이 시장이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종복이가 월요일인가 화요일쯤에도 얘기했지만은 기존하고 좀 반대로 이제 주 초반이 약세를 줄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세가 이어져 가면서 약간 눌림목이나 뭐 흔들림이 나오는 어떤 그런 쪽, 예를 들면 지금 정도는 여기도 지금 보면 1월 중말순에 지수 확 밀어버리고 2월 초순 언저리까지 올라간 다음에 이 마주보는 고점 언저리에서 좀 이렇게 좀 왔다리 갔다리 했잖아요. 지금은 이 마주보는 언저리를 넘어간 거니까 조금 더 추가 상승형으로 가다 보면 마디가로 얘기를 하면 387.5에서 이제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는 390짜리를 보고 싶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중에는 이것도 신의 한 수나 미스터 진단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종합 내가 여러분들한테 실시간 참여자 뭐 2,800명 넘겨라, 2,750명 넘겨라, 또 어떨 때는 3,000 얘기도 하면서 3,000이라는 지수 때도 막 얘기했잖아요. 이 기세라면은 열려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스닥이 급락이 안 나와야 돼요, 여러분. 조정은 괜찮은데 급락이 안 나온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앞자가 3자로 바뀔 수 있는 어떤 토대는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이제 핵심 주도주 중기 관점 양호로 하면서 조금만 더 풀어볼 테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상태라면은 2850은 찍어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그 2850 정도 찍을 때까지는 지금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그 다음에 금융 등
지금까지 지수를 이끌어왔던 주식들 위주로 가면서 올라간다 치고, 그죠? 올라간다 치고, 그러면 그 뒤는 어떻게 될 거냐? 이 판단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판단이. 근데 이 판단이 뭐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걸 그냥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걸 좀 봐야 되는 거죠. 다만 지수가 여기서 레벨업이 되기 위해서는 한 차례 정도는 좀 눌렀다가 가는 게 좋고, 그러면 눌렀다가 갈 때 어디가 갈 거냐? 뻔하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덜 올라간 뭐 삼성 SDI든 막 이런 시총상위 종목들이 같이 움직였을 때 2850 넘어서 3000 가는 거지, 그게 아니고서는 불가능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핵심 주도주 중기관점 양호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추세 패턴을 봐가면서 좀 많이 올라갔다 싶으면 팔아야죠. 눌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안 올라갔고 덜 올라갔다, 끝까지 갖고 가야죠.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아마도 미국이 급락, 나스닥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면 나스닥이에요. 나스닥이 폭락이라는 말은 어떤 건지 아시죠? 예를 들면 이게 지금 나스닥인데 이 정도로 순식간에 단기간에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 19,000대로 이렇게 쭉 밀려 내려오는 이걸 급락 조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한 2, 3일에 걸쳐서 빠지는 건 폭락이고 기본적으로 여기도 올라간 게 14일이니까 한 7거래일 정도로 흘러내리는 것은 아름다운 거고, 빨리 밀릴 때 그런 거 정도를 여러분들이 체크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서는 계속 순환매 나오면서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얘기고, 한두 번 정도의 어떤 순간 급락이 나와도 결국은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까 핵심 주도주 중기관점 양호다라고 얘기하면서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간 쪽보다는 같은 섹터에서도 적게 올라간 거를 최근에는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이 방송에서 조금씩 그걸 좀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이 여러분들한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고, 결국은 순환매 나오면서 다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장도 지금 보면 이제 다시 정통으로 오면 2차 전지 쪽에 보면 어쨌든 여전히 롯데에너지나 그 다음에 대주전자도 조금 더 밀리면 아마 반등 또 나올 텐데, 뭐 나노신소재 등 종목들 보면 예쁘게 모양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결국은 왜 모양을 예쁘게 만들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죠. 결국은 올라가기 위해서 눈치를 보고 있는 거다 정도 내가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주가는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신호가 먼저 나와요, 여러분. 신호가. 그러니까 동부하이텍 같은 거 이거 6월 13일 날 이게 랭킹쇼의 하이라이트인데, 그러고 보니까 오늘도 목요일이네요. 이렇게 확 밀을 때도 어쨌든 거래가 터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래가 터지고 난 다음에 튀는 거예요, 여러분. 포스코, 엠텍이나 포스코 관련주들도 튀기 전에 거래가 실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굵은 거 갖고 있는 분들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거래가 실리는 것만 체크하시면 되는 거죠. 거래가 실릴 때 세게 보는 거예요. 그전에는 적당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장 마무리는 중기관점 양호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전문가님, 지금 코스닥의 레버리지 ETF를 적립하고 싶다 이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왜 이 마지막에 나와요? 레버리지 ETF, 코스닥 레버리지 ETF는 저는 별로 관심이 없고, 글쎄 안 권하고 싶습니다. 코스닥 레버리지 ETF.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네, 오늘장 핵심 주도주 중기관점 양호 전략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7월 배터리만 갔을 때 코스피의 지수는 2650선이 고점이었고요. 이제 2800선 지금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관심 가질 만한 섹터 가운데서는 못 올라간 쪽으로 이제 배터리를 좀 일부 보시는데 대형주 위주의 짚어주신 종목들 한번 흐름 잘 보시고요. 또 여타 종목들은 이 배터리주 가운데 속 썩이는 종목들 거래 실릴 때가 접근할 수 있는 또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꼽아주셨습니다. 자, 지수 3000포인트까지 열려있는 토대 확인을 해봤습니다.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이었습니다.